이번에는 반복문과 조건문을 함께 사용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반복을 하게 되죠. 한 번만 뭐를 하고 끝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 조건일 때 이런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다가 어떤 조건일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조건일 때는 이런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거는, 숫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범위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딱 1부터 20까지만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근데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의 경우는 숫자 2로 나누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가 아예 없죠. 근데 홀수의 경우는 이제 나머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 가지고 9를 2로 나눈다고 치면은, 물론 4.5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4.5 이렇게가 아니라 아예 정수만을 반환한다고 치면은 4가 되죠. 4가 되고 1이 남아요. 이거를 한번 파이썬에서 실행을 하면서 해볼게요. 우리가 사칙연산을 할 때 9 나누기 이제 슬래시를 하면 나누기가 되죠. 9 나누기 2를 하면은 4.5가 되지만, 자 이제 저 뒤에 0.5를 빼고 싶다 하면은 파이썬에서 슬래시 2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4가 되기 때문에 1은 남아 있는 거예요. 1은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 몫인 4가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려면 퍼센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짝수인 10에다가 10의 나머지를 2로 나눠서 나머지는 당연히 없죠. 8을 2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는 당연히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홀수는 1의 경우 또 1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안 나눠 떨어지니까 1을 2로 나눴을 때의 몫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3을 나눠도 1이 남죠. 왜냐면 3을 나눴을 때를 몫이 1이니까요. 그러니까 1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은 이건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호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종이에 써서 할 때 이런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사칙 연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if i를 이렇게 나머지를 구했을 때 0이면 뭘까요? 짝수죠. 그러면 짝수입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판단이 되겠지만은 에러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f스트링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i는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 아니면 홀수죠. else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 없이 종료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1은 홀수입니다. 2는 짝수입니다. 3은 홀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게 나왔죠. 8은 짝수입니다. 20은 짝수입니다. 짝수 홀수 구분을 잘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복사해서 일단 주석 처리하고 아래 하나 새로 만들게요. 숫자를 만약에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3의 배수죠. 일단 요 else 부분은 빼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범위 안에 있는 3의 배수만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크게 한 30까지 써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쭉 출력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3은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진짜 6, 9, 12, 15, 18, 21 이렇게 해서 30까지 3의 배수만 쭉 찾아서 출력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조건도 넣을 수가 있겠죠. if i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자, 5의 배수죠. 오의 배수입니다. 이런 여러 개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일단 실행을 시켜서 보면요, 3의 배수, 5의 배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30 같은 경우는 3의 배수입니다. 물론 맞죠. 물론 맞는데, 여기 15도 3의 배수 물론 맞죠. 맞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5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조건문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if 조건을 바꿀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넣어 놓고요. i를 3으로 나눴을 때 0인데 and i를 5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면 i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참이면 아까 보시다시피 15나 30 같은 경우 3의 배수기도 하고 5의 배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i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가 출력이 되고, 3으로 나눴을 때만 0이면 3의 배수, 5로 나눴을 때만 0이면 5의 배수,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3은 3의 배수, 5는 5의 배수 잘 나오고, 15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30은 3과 5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보시면은 이게 없었을 때, 이 부분이 if였을 때는, 이게 if였을 때는 15나 30 같은 경우는 전부 3의 배수라고 나왔잖아요. 5의 배수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코드를 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if가 맞고 나면은 이 나머지 elif 같은 경우는 아예 검사조차 안 하는 겁니다. 검사조차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요게 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요 위로. 아무 생각 없이 코드를 짜서 이렇게, 만약에 두 개 다 조건이 맞으면 3과 5의 배수를 해야겠구나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순서를 짜서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 맨 처음에 한 거랑 똑같이 15는 3의 배수, 30은 3의 배수 이렇게 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if예요. 이게 전부 다 if면 보세요. 15 같은 경우는 3개가 다 출력이 됩니다. 3과 5의 배수입니다. 출력되고, 3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입니다. 30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조건문 처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if, elif, else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이제 if가 실행이 안 됐을 때 elif를 실행하고, 그마저도 실행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았을 때 다 else가 가는 건데, 이렇게 다 if고 돼버리면은 요것도 검사를 하고, 자, 이제 이 if 조건문은 여기 나오는 순간 끝났습니다. 새로운 조건문이 나왔어요. 요것도 검사를 해서 조건이 맞으면 실행을 하고, 요것도 조건이 맞으면 실행을 하고, 이런 거예요.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뭔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은 적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